2020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따지자면 OECD 회원국 평균인 1687시간보다 약 9일을, 그리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32시간보다 24일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주 5일 근무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말과 휴일까지 일하는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과로사와 저출생, 생산성 저하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한국이 살기 좋아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평생 일만 하면서 제대로 된 취미생활도 즐기지 못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외국인의 글이 올라와 일벌레 한국인들이 불쌍하다는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자전거 문화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미국인 A씨는 친구의 권유로 인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전거를 타며 좋은 명소도 다녀보고 건강하게 땀을 흘려보자며 A씨를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평소에도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 데다 일외에는 특별히 활동하는 없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전거 라이딩을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신을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우스운 자만심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 동호회 사람들과 라이딩을 나가자마자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의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주말, 나는 친구와 함께 동호회에서 첫 라이딩에 나갔어. 하지만 그날은 내가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되고 말았어. 솔직히 말하자면 2년간 내가 보아왔던 한국인들은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이 끝나면 회식에 끌려가느라 취미생활을 가질 여유가 없어 보였지.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꾸준히 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은 앞서 나가는 나를 보며 부러워하고 환호할 거라고 예상한 거야. 그런데 나의 예상은 처참히 깨지고 말았어. 그날 동호회 나가서 생기에 찬 한국인들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안 거야. 먼저 제일 놀랐던 건 그들이 타고 있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전거들이었어. 한국인들이 그 정도로 장비에 진심인 줄은 상상도 못한 데다 그저 그런 자전거를 탈 것이라는 나의 편견 때문이기도 했지. 그만큼 난 한국인들의 취미 생활이 형편없을 거라 여겼어. 하지만 아무리 거칠애니 뭐니 해도 라이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는 것일 테니 나는 좋게 보였어. 그리고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건 그로부터 라이딩이 시작되고 2시간 후였지.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행렬의 제일 끝에서 한국인들을 따라가고 있었어. 그것도 겨우겨우 말이지. 그들은 다리에 모터를 단 것처럼 나를 앞서 나갔고 그렇게 나는 점점 뒤처졌어. 그런데 내가 후미에서 한참 힘들게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배가 나와서 마치 디즈니 만화의 곰돌이 푸 같은 형상을 한 중년 남성 한 분이 내 곁에 다가와서 속도 어때? 탈만해? 라고 물으며 나를 케어해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뒤처지는 동호 회원들을 선두에서부터 후미까지 모두 챙겼다는 거야. 그리고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도로를 통제하며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졌지. 정말 놀라운 체력이었고 희생정신이었어. 한국인들은 자전거만 비싼 게 아니라 자전거 실력과 매너까지 완벽했어. 라이딩을 하는 동안 동호회 사람들은 힘든 내색 없이 연일 즐거운 표정이었어. 덕분에 나까지도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 그렇게 장장 4시간 동안의 라이딩을 끝내고 나는 그로기가 되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씩씩했어. 그리고 그들은 다음번엔 그란폰더에 도전하자며 대화를 나누었지. 나는 그란폰도란 단어만 들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러웠는데 그들은 쌩쌩했어. 함께 땀 흘리는 것만큼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동호회 사람들에게 난 외국인이라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서로의 안부를 기억하고 챙길 정도로 친해졌어. 이젠 라이딩 모임 때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을 만큼 회원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지. 그리고 나는 한국인들의 근성과 열정을 인정하게 됐어. 취미 생활을 즐기지 않는 국민이라고 조롱했던 거 취소할게. 누구보다의 삶에 열정적으로 사는 게 바로 한국인들이었던 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나도 이제부턴 삶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기로 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기로 말야. 글쓴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가생활 역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장비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자는 주의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에 외국인들은 그저 혀를 내두르며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오로지 자전거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전국 곳곳을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전국 일주를 하기 위해 자전거와 가방, 지갑만 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해 전국을 돌고 다시 서울로 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로 10일 동안 한국 전국을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글들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여행하고 있다는 사람의 글도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자전거 여행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한국 여행지를 추천할 때 서울 내에서가 대부분이며 그 외 지역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나는 만약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전거를 이용해 서울을 벗어나 많은 지역들을 여행해 보길 추천해. 나는 종종 물과 돈, 여벌의 옷과 자전거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는데 한국의 산과 꽃, 나무, 바다와 시냇물을 보며 자전거를 타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거야. 특히 자전거를 타고 한국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 한국은 분명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나라이며 꿈의 나라야. 너희도 꼭 자전거 여행을 해봐.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자전거 여행을 해본 외국인은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은 자전거 말고도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주로 캠핑이나 요리, 독서, 수상스키나 스노보드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을 기본으로 섭렵하며 이외에도 등산, 낚시,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분야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한질주의 긴장과 스릴을 즐기는 전문 카레이서나 선악자전거, 철인 3종 경기까지 극한의 체력이 필요한 영역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또 최근에는 승마나 골프 대신 하이클래스 멤버십 요트클럽을 통해 자신들만의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취미를 즐기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인들이 더욱 워라밸에 가까워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밸 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한국의 워라밸 세대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생 이후부터이며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죠. 또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일에만 시달리지 않고 여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삶의 전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워라밸 문화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긴 노동 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를 보여주고 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워라밸을 확산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인이 일과 취미를 병행하며 워라밸을 잃지 않는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